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스스케이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로드셀에 안정적으로 하중을 가하기 위한 설치 응용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로드셀의 로드 어플리케이션과 로드셀의 지지구조, 로드셀 장착 보조장치, 엘라스토머 베어링, 펜듈럼 로드셀과 베어링, 로딩 푸트, 그리고 추가 설계 구성 요소와 탱크 리스트레인치의 순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드셀의 로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로드셀에 정확한 로드를 적용하는 것은 정확한 측정 결과를 얻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는 하중 방향과 지지 구조 또는 장착 보조 장치에 관계없이 하중 적용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대부분 중력 방향으로 힘을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집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중을 계측하기 위해서는 로드셀의 로드 적용 지점뿐만 아니라 로드셀과 접촉 표면 사이의 로딩 부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로딩 방향은 측정 결과를 왜곡시키고 로드셀의 동작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로드셀은 지정된 로드 방향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로드셀의 지지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압축 하중을 위한 하중셀은 수평 하중 지지 구조에 기초하여 놓여야 합니다. 또한 표면이 하중에 의해 변형되지 않아야 하며 로드셀의 베이스에서 지지 구조물로 하중이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려면 로드셀을 견고한 베이스 플레이트에 고정해야 합니다. 로드셀의 지지 구조는 하중에 생응하는 지지력을 가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연한 설계보다는 견고한 설계가 지지 구조에 더 적합합니다. 유연한 디자인은 모든 지지대를 낮추는 것조차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베이스 지지대가 실제로 더 낮게 작동하는 경우 모든 지지대에 대해 동일한 양을 사용하여 비례 하중 분포와 행력의 변화를 초래하는 기울어짐을 방지해야 하고 전체 구조물의 장력이 존재할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유합니다. 다음은 로드셀 장착 보조장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탱크 또는 모니터링 레벨을 측정할 때 열팽창, 그리고 이와 관련된 수평 이동은 탱크와의 지지구조 모두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견고한 설치는 이러한 움직임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측정 결과를 왜곡하기에 충분한 수평 힘을 유도합니다. 로드셀은 이러한 수평의 힘 영향으로 인해 때때로 손상되거나 심지어는 파괴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틀림 모멘트와 측면 힘 구성 요소에 의해 중첩되는 하중을 도입함으로써 유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적인 예시로는 편심 하중 또는 각도로 도입되는 힘입니다. 따라서 열팽창 또는 기타 선원에서 발생하는 수평력을 고려하거나 여전히 배제할 수 있도록 설치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장착 액세서리는 로드셀에 대한 설치 지침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되며 제품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가진 설계 엔지니어가 개별 교란 변수의 가중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모델의 로드셀로부터 사용 가능한 장착 액세서리 장치의 유형도 다양하므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엘라스토머 베어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엘라스토머 베어링은 다수의 강판 및 고무층들이 서로 상부에 배열되고 가왕에 의해 서로 연결됩니다. 이는 상부 및 하부 하중 인가면이 평행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향해 이동하기 위해 소량의 힘이 가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로드셀의 하부 플레이트에 추가적인 중량력 효과를 전달하지 않고도 측면 힘이 유입될 때 상부 베어링 플레이트가 항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탱크와 부하 셀 사이에 최대 15mm의 수평 편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편향은 엘라스토머 베어링에 의해 허용되지만 최대 편향은 하중 측정 정확도를 눈에 띄게 감소시킵니다. 또한 편향이 발생하면 보관력이 동시에 발생하여 탱크를 원래 위치로 되돌립니다. 이 힘은 하중과 독립적으로 편향에 비례하여 작용합니다. 엘라스토머 베어링의 유형에 따라 최대 800N의 힘이 가해질 수 있으며 베어링은 최대 1.7도의 기울기에 위치한 탱크를 보상합니다. 특히 충격 하중과 진동 및 기타 외부에서 유발되는 진동의 경우
엘라스토머 베어링의 감수에 효과가 유리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엘라스토머 베어링의 주의 사항입니다. 무게가 실리는 탱크를 연결 시 최대 용량을 적용하면 엘라스토머 베어링이 약 1mm 정도로 단축됩니다. 이는 로드셀 자체의 실제 변이보다 상당히 많으며 심각한 측정 오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엘라스토머 베어링은 중량 탱크에 사용하기 위한 저렴한 일반 구성 요소로 기존의 스테이로드 구속 장치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특히 무게 중심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 탱크를 제자리에 고정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음은 펜듈럼 로드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셀프 센터링 진자 로드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펜듈럼 로드셀이라 불리는 진자 로드셀은 하중이 측면 변이 또는 경사와 함께 도입될 때 상부 구조물을 원래 위치로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이 과정은 잘 알려진 물리학의 원리인 안정된 평형 상태를 진자 펜듈럼의 본체로서 작용하는 로드셀은 로드셀의 높이보다 큰 총 굽힘 반경을 갖는 로드 적용 표면에 갖습니다. 따라서 편향은 하중을 상승시키고 이는 하중을 원래 위치로 되돌리게 합니다. 데이터에 명시된 최대 허용 편향, 예를 들어 형식 C16, 40톤의 경우 최대 5도당 13m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로드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상부 구조물에 적절히 조정 가능한 정지 장치를 설치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설치 상황에서 스테이 로드를 사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로드셀 상하단 2개의 스러스트 피스는 저렴하고 설치가 용이하며 로드셀의 회전을 방지합니다. 다음은 펜듈럼 베어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빔 프로파일과 C2형 프로파일을 가진 로드셀은 로드셀의 중심 구조와 유사한 특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탱크 중량 설정은 높은 정확도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진자 베어링 장착 부품의 설계는 큰 측정 오류 없이 약 3도의 편향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한계 내에서 지지점의 수평 변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로딩풋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로딩풋은 플랫폼 스케일 설정과 함께 사용할 때 싱글 시업인 로드셀에 특히 유용합니다. 하중은 로커 핀을 통해 유입되며 핀의 이동성을 통해 다양한 부하 상태와 스케일의 온도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하중을 조절 가능한 높이로 도입할 수 있어 플랫폼이 장착되는 동안 플랫폼의 높이를 쉽고 다른 고정 장치나 장착 요소는 필요하지 않아 이러한 유형의 플랫폼 스케일을 매우 평평하고 단순하게 설계할 수 있어 스케일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을 때 자주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추가 설계 구성 요소 중 폴드백 암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폴드백 암은 이중 밴딩 빔 형식의 로드셀과 함께 사용되며 피치 라인의 인장력 또는 압축력을 가하면서 순간적인 하중을 측정합니다. 가능한 용도는 일반적으로 플랫폼 내에 하나의 로드셀만 있거나 매달린 로드를 위해 양쪽에 배치된 너클 아이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제한됩니다. 다음은 추가 설계 구성 요소 중 너클 아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너클 아이는 준 정적 인장 하중 부하 주파수가 10Hz일 때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나머지 연결 부분은 일반적으로 포크 조각으로 만들어집니다. 높은 주파수의 동적 하중에는 유연한 장력 막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탱크 안전장치 중 스토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탱크 중량 설정의 설계는 로드셀을 기반으로 하며 로드셀은 적절한 장착 보조 장치를 사용하여 이동하거나 자체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장착 보조 장치는 기계적 원리에 따라 어느 정도 자기 중심화 또는 자기 복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최대 허용 횡방향 변이 거리에서 기계적 정지만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도 고정 장치와 고무 패드는 이 경우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다음은 탱크 안전장치 중 안티 리프트 오프 디바이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탱크의 무게 중심이 지지점 위에 있고 바람이나 다른 외부 힘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탱크는
기울어지거나 들어올리는 것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는 두 번째 레벨에서 정지하거나 특수한 리프팅 방지 장치를 통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리프팅 방지 장치는 지지정 근처에서 사용되는 수직 나사산 로드에 의해 구현될 수 있으며, 나사산 로드는 접촉 없이 탱크 측발에 있는 구멍을 통해 조정이 됩니다. 이 경우 서포트 브래킷과 탱크 브래킷 사이의 최대 거리는 나사산 로드에 있는 너트에 의해 결정되며, 탱크 브래킷의 구멍 크기로 인해 최대 횡방향 변이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탱크 안전장치 중 스테이 로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테이 로드는 자체 복원이 불가능한 베어링을 사용할 경우 탱크를 고정하기 위해 스테이 로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테이 로드의 치수를 지정하고 정렬하여 외부에 장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힘을 가하되 탱크의 움직임에 반대하여 가급적 작은 힘만 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텐셔닝 로프는 수직 방향으로 힘을 전달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힘이 전달되지 않아 원치 않는 강제 분출을 방지하는 데 탁월합니다. 다음 스테이 로드는 수평력에 의해 종방향으로 인장 하중을 받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구속을 보장하기 위해 각 축에 2개의 스테이 로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탱크 안전장치 중 플랫 스테이 로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플랫 스테이 로드에서 수평 변이는 종방향 힘을 발생시키고, 수직 편향은 힘 션트로 이어지는 밴딩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플랫 스테이 로드는 유연하게 휘어지는 방향으로 휘어지기 때문에 조정 시 발생하는 힘의 차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칭 클램핑과 나사 연결 부인 상단 또는 하단을 사용하며 스테이 로드를 클램핑하는 것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은 탱크 안전장치 중 볼트 스테이 로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볼트 스테이 로드는 수직 방향으로 매우 작은 힘 션트만 발생합니다. 하지만 스테이 로드의 아주 작은 기울기도 스테이 로드의 클램핑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 마찰력이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착 시 주의 깊은 교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탱크의 안전장치에 발생하는 변이를 설정해야 하며, 볼트 스테이 로드가 기울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탱크 안전장치 중 로드 엔드 베어링이 있는 스테이 로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로드 엔드 베어링이 있는 스테이 로드는 본질적으로 볼트 스테이 로드와 유사하게 작동하나, 피벗 조인트 베어링은 모든 측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설치 시 필요한 스테이 로드의 수평 정렬 외에도 로드 엔드 베어링이 있는 스테이 로드는 탱크 구조의 제조 및 설치 공차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단, 조인트가 고착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로드 엔드 베어링을 외부에서 사용하는 경우 이를 보호해야 하며, 최종 장착 위치에서 로드 엔드 베어링은 90도로 오프셋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로드셀에 안정적으로 하중을 가하기 위한 설치 응용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로드셀의 안정적인 하중 측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로드셀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올바른 설치 방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카스스케일에서는 다양한 응용 기술 및 제품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니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친절히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